이번에는요, 네. 처음에 시작을 지난번에 게스트 그렇죠. 게스트 분이 있었어요. 성공사례의 게스트 분이 있었는데 이제 질문이 좀 많았어요. 많이 좀 돼가지고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드려야지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영상을 보고 나서 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편집해서 자르다 보니까 이제 좀 안 나가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걸 한번 정리해드리는데 그게 꼭 팩트체크를 위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용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야, 과연 그 돈이 어떻게 마련됐을까? 이게 종잣돈이 부족해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번 질문들을 한번 보고 그거 답변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서구님, 주택가격이 얼마기에 대출 없이 구매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떤 경로로 구매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요걸 이제 스토리를 살짝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분이 그 공무원 분이 구입한 건물이 평택에 있는 존은 제가 보기에는 B존 정도 되는 존에 있어요. A, B, C, D에서 B존 정도 되는 존에 있어요. 좋은 존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 B존에 제 건물도 있어요. B존. 근데 제 건물도 B존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저 스스로. 근데 B존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B 플러스 존이고 약간 B 제로 정도 되는 존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지난번에. 도시형 생활주택. 근데 이분이 어떻게 사셨냐면 경매로 사신 거예요. 경매로. 경매로 나왔는데 이게 23억. 그러니까 방이 30개 정도 있던 정도의 건물이면 23억, 25억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 정도 하는 게 시세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싸게 사셨으니까 5억에 실제로 사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경매에 25억인가 감정가가 나왔어요. 제가 정확히 23억인지 25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유찰됐죠. 당연히 25억에 살 필요는 없잖아요. 유찰이 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유찰이 돼갖고 18억까지 내려갔어요. 18억이 내려간 상태에서 제가 알았어요. 그 물건이 있다는 걸 사실은. 그래서 이게 감정가가 25억이고 18억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물건을 일부 수강생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걸 보고 사셨는데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만 보여줬냐는 거야. 아니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보여줬어요. 근데 그분이 기회를 잡은 거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근데 18억에 나왔는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절대 낙찰 안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했어요. 18억에도 낙찰이 안 될 것 같다. 왜냐면 제가 18억 정도면도 괜찮은 건물이니까 좋은 건물이고 30호에 18억도 싼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괜찮겠다 해도 되고 나는 못하더라도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은행 지점장하고 만나고 식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여기 건물이 있는데 이거 대출 좀 되겠어요? 물어봤더니 전혀 안 됩니다.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1금융권 은행장들하고 얘기하지 거의 2금융은 거의 잘 안 만나는데 2금융 새마을금고 대부하시는 분한테도 여쭤봤어요. 요거 좀 편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신협 이런 데도 알아봤는데 안 된대 다. 그래가지고 대출 이모들 이제 대출 이모들한테까지도 물어봤어요. 이게 대출 되냐고. 그랬는데도 안 된대요. 거기서까지도요?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신탁으로 해도 이게 안 되냐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이 정도로 안 되면 유찰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역시나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돼서 12억까지 내려갔어요. 낙찰가가 12억까지 내려간 거예요. 50% 이하인데요? 네, 그렇죠. 그럼 절반 이하로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12억이면 이건 대출이 안 돼도 누군가 낙찰해. 반값이다. 그리고 이거는 단독 입찰은 아니야. 그러니까 12억은 아닌 것 같고 그 이상 써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가 15억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지인한테 공동투자 개념으로 이렇게 잠깐 임시주요 빌리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간신히 진짜 영끌해서 급정까지 땡겨가지고 7억까지 딱 맞춘 거예요. 실토를. 근데 그것도 한두 달만 빌려주고 갚는다는 조건에 이래 잠깐 해서 빌린 거죠. 그래가지고
간신히 입찰한 거예요. 15억에 입찰했어요. 그러니까 15억에 산 거야. 결국. 15억에 샀는데 써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다행히 낙찰이 됐어요. 네. 15억에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 명이 입찰을 했지만 15억에 낙찰이 이분이 된 거야. 되고 나서 그 다음이 네. 되고 나서 이분이 열심히 알아봤어. 대출을 또 되는데 네. 알아봐서 어떤 경로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금리가 10%. 10%짜리 금리를 받았어요. 근데 이건 안전한 게 수익형 자산이다가 네. 그리고 바로 전세를 이제 명도만 해결이 네, 되면 바로 전세로 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세 달 안에 이 돈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서 9억을 대출 받아가지고 9억을 다 갚아버린 거죠. 그래서 10개만 빼도 9억이 넘게 그렇죠. 나오잖아요. 10개만 빼도 9억이 넘게 9억 나오죠. 가까이 나오는 거죠. 주인 세대가 있었으니까 9억이 넘게 나오지. 그렇죠. 그러니까 주인 세대 8천만 원에 10개면 8천만 원씩 전세를 줬으면 10집이면 딱 나오잖아요. 네, 근데 주인 세대는 더 1억 5천인가 이렇게 줄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면 더 많이 받으니까 그것만 해도 9억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처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아본 과정이 너무 예쁜 거야. 아무도 안 된다고 했고 나 역시도 전문가라는 용주도 이건 대출이 안 된다라고 포기했는데 이 친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개인이 거예요. 다 직접 알아보시고 한 거예요. 그럼요. 본인이 직접 막 여기저기 계속 뛰어다니고 물론 돈이 확정이 빌릴 수 있다는 전제가 성립이 됐으니까 투자를 한 거지 사실은. 미리 조금 알아보시고. 그래서 이거는 잔금을 치를 돈은 확보를 해놓은 건데 그래도 더 열심히 알아봐서 그렇죠. 대출을 일으키고 그 대출 금액을 3개월 만에 다 갚아버렸어요. 훌륭하시네요. 다 갚아버려. 조기상환 시켜버린 거야. 10%인데. 10%라도 조기상환 다 시켜버리고 그런 거 이제 또 대출 일으킬 때 그때 아마 또 수수료가 꽤 되죠. 몇 천만 원 되죠. 그 대출 그거를 만들어주는 상품 만들어줄 때도 3,4천만 원 정도 수수료를 내요. 또 그런 게 정상적인 정상적인 노출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영역이 나온 거고 만약에 대출이 되는 전제다. 우리가 다 대출이 되길 원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대출이 되는 조건이다. 그럼 과연 이 건물이 12억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최소한 18억에 낙찰됐을 거라는 거죠. 그렇네요. 12억 정도면은 심리적인 안정감. 둘이 우리 합쳐서 한번 사볼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지. 우리 돈이 12억은 갖고 있지 않지만 야 너 6억만 대봐. 내가 6억 대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입찰도 했고 근데 다행히 근데 행운이지. 행운인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오는 그렇죠. 행운이 있는 거지. 그 많은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여섯 명한테 제가 알려줬고요. 그 물건에도 공평하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캐시플로우 게임하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거기 오신 분한테. 근데 그 친구만 그걸 듣고선 열심히 알아보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거다. 그런 정신을 배우라고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꼭 이런 게 또 있나요? 이게 이런 거는 팩트 체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발전에 전혀 일도 안 돼요. 근데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분들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있었던 그 행운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있었다 이거지. 저 역시도 알고 있는 제가 알고 내가 살 거면 조용히 가만히 있었으면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명의가 없어서 안 한 거고 명의가 없어서 나는 안 할랜다 그렇게 한 거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경로를 설명드렸고 대출을 어떻게 했는지도 말씀드렸고 근데 현재 상황에는 대출이 없는 거니까 맞는 거죠. 그렇죠. 이분이 대출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없는 건 지금 없어진 거잖아. 대출이 다 갚았으니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없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이제 우리 용주TV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앞뒤가 안 맞는다. 대출 없이 했다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이게 이 정도 건물이면 되게 비쌀 건물인데 그렇죠. 다 예상하시는 거야. 예상하시는 거야. 그걸 어떻게 5억 주고 어떻게 해서 아무리 전세를 뭐 10억씩 줬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전세를 뭐 1억 5천씩 원룸을 주지 않는 한 그 금액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했나 생각을 하시는 근데 결국 궁극적으로 전세를 준 걸로 해결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답은 궁극적인 답은 맞는데, 맞는데 그 과정이 한 부분이 이제 빠져버리니까 좀 오해를 하셨을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요거는 성공 사례에 대한 이제 답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